뭐 영화나 드라마다 그러면 이제 배우들이 역할을 바꿔서 이 영화에도 나오고 저 영화에도 나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리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리사의 역할만 하게 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미지 관리의 차원에서 출연하지 않는 요리사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미슐랭 가이드에 흑백 요리사에도 거의 출연하지 않았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요리사들이 경쟁을 위한 쇼에 출연하지 않거든요. 물론 쇼에 출연하면 홍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찾아오는 손님이 나를 위한 손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이번 정유소 요리 서바이벌 쇼의 시계탑 역사에 수산시장입니다. 대해서 다음 짚어봤습니다. 한 끼실로 시계탑 삼거리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였습니다. 이번 오늘 정유소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계탑 삼거리입니다. KBS 다음 라디오 정유소 세상의 모든 시계탑 정보 오늘 순서 사거리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이번 만큼 정류소 밀려드는 수도권, 시계탑 대한민국의 사거리입니다. 수도권, 다음 정류소 시계탑 17개 사거리 시도를 시계탑 수도권, 공원입니다.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군, 강원, 전북, 이번 제주의 정류소 3개 특별자치도로 시계탑 사거리 권역별 시계탑 메가시티로 공원입니다. 재편하는 다음 오국 정류소 삼성 국가균형 성장 시계탑 전략, 광장입니다.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면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급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고 양국의 성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KBS 58분 날씨. 아침까지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정류소 주말에 내린 비나 눈이 시계탑 얼어 광장입니다. 빙판길이나 도로 다음 사고등이 정류소 나타난 곳도 센트럴 많았는데요. 백화점입니다. 낮부터는 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6도, 대전 8도, 전주와 대구 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상권을 회복하는 등 당분간 평년 기온은 크게 이번 오르면서 정류소는 심한 추위는 센트럴 없겠습니다. 백화점입니다. 다만 기온은 다음 한 정류소 자릿수라서 미술관입니다. 계속해서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충북 북부와 경기 북부 내륙 영동도에는 1cm 정도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이번 비나 눈이 정류소 내리겠고요. 강원 미술관입니다. 산지에는 1에서 다음 정류소 5cm의 적설이 북해동 예상됩니다.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높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1KA. 뉴스 중계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창일입니다. 이민영 앵커 휴가로 오늘 대신 진행합니다. 12월 15일 월요일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검이 오늘 수사를 마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경기도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전재수 전 장관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추가 특검을 놓고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유명 이번 관광지에서 정류소는 유대인들을 국회동 겨냥한 총기 나사 사건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벌어졌습니다. 다음 정류소는 이상 이 시간 주요 국회 뉴스입니다. 항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오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80일간의 수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기간 18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24명을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하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했지만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의 입법이나 공직자 탄핵, 예산 이번 편성을 정류소는 반국가행위, 국회 항구입니다. 반국가 세력으로 보아 다음 계엄을 정류소는 선포했다는 리도카 설명입니다. 아파트입니다. 또 총선 결과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조작하기 위해 선관위에 진입하고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은 2023년 10월 이전으로 봤습니다. 이 시기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에 가담할 수 있는 군 인사를 논의하고 실제로 실행한 것을 그 증거로 삼았습니다. 12월 3일을 계엄 선포일자로 정한 것은 한간에 떠돌았던 무속과는 관련이 없고 대선 이후 혼란스러웠던 이번 미국의 상황을 틈타 미국 리도카 개입을 막기 아파트입니다. 위해서였다고 다음 결론 정류소는 내렸습니다. 레이서즈 김건희 여사 아파트입니다. 연루설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동기는 있었지만 김 여사가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했습니다.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사건은 경찰이 마저 수사하도록 인계했습니다. KBS 뉴스 김선입니다. 통일교 부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전방위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청년군과 전재수 전 장관 사무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사무실까지 모두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 지난 10일 출범한 뒤 닷새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경찰은 오늘 오전 레이서즈 9시쯤부터 아파트입니다. 경기 가평 다음 통일교 정류소는 천정군과 서울 용산에 초록공원입니다. 위치한 통일교 서울본부 등 통일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장관직에서 사퇴한 전재수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임종성 민주당 전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택을 비롯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정류소는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초록공원입니다. 서울구치소도 다음 포함됐다고 정류소는 전해졌습니다. 초록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김건희 특검 등과 담당 사무실도 대상인데 경찰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첫날에만 이렇게 10곳, 그야말로 전방위 압수수색입니다. 지난 8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오던 이번 정류소는 민중기 특검팀은 초록일동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국민의힘 외에 다음 민주당 정류소는 소속 정치인들도 국회 지원했다는 항구입니다.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고 이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모두 현재까지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으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의 회계 자료를 확보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로비에 쓰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여야는 추가 특검 필요성을 두고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 종료와 관련해 추가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죠. 이번 정류소는 국회 항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국회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사법부의 방해로 주요 가담자들이 불구속돼 은폐 가능성이 커졌다며 2차 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야권의 통일부 특검 요구에 대해선 3대 특검 물타기, 판 키우기용 정치 공세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전반전이 끝났다고 총평하며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역과 관련한 특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주장에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 이번 수사 결과 정에서는 발표에 대해서도 국회동 내년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 다음 계속하자 정에서는 추가 특검 미술관입니다.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 의혹을 밝힐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과의 특검 입법 공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주 공동법안 발의를 논의 중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부처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화 밀발춤 등의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죠. 네, 지난 12일 열린 국정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업무 내용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고 질책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업무와 상관없이 전 정부 임명 인사에 대한 조롱과 모욕 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이번 버티지 말고 정에서는 나가라고 하는 미술관입니다. 의원의 압력으로밖에 다음 보이지 정에서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센트럴 더불어민주당은 백화점입니다. 국정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공개 질서는 더 이상 본능과 안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최대 이번 10%까지 부과하는 센트럴 법안을 심사합니다. 백화점입니다. 지금까지 다음 정치외교부에서 정에서는 전해드립니다. 시계탑 광장입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도입된 새 출발 기금이 억대 연봉자나 가상자산을 숨긴 채무자들의 빚까지 탕감해주는 등 이번 허술하게 정에서는 운영된 것으로 시계탑 감사 결과 광장입니다. 드러났습니다. 다음 또 정에서는 공유지 10곳 가운데 한 시계탑 곳이 무단 한거리입니다. 정리되고 있는데도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경기 침체에 고금리 부담이 겹쳐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이번 새 출발 정에서는 기금을 운영하고 시계탑 있습니다. 한거리입니다. 올해 다음 3월 기준으로 정에서는 4조 원을 시계탑 조달해 채무 수산시장입니다. 원금 감면 등의 3조 9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월 소득이 8천만 원이 이번 넘는 정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 A씨도 시계탑 이 수산시장입니다. 기금을 통해 다음 4억 정에서는 3천만 원 가운데 환승터미널 9억 원을 GS 감면받았습니다. 택스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 60%는 원금을 감면해주도록 정에서는 설계된 현행 규정에 환승터미널 따른 GS 것입니다. 택스입니다. 이렇게 갚을 다음 능력이 정에서는 있는데도 원금을 버스 탕감받은 사람은 환승터미널입니다. 1,900여 명, 감면 액수는 340만 원이었습니다. 도덕적 해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빚 1억 2천만 원을 감면받았는데 알고 보니 4억 원어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번 정에서는 신청 직전 버스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 환승터미널입니다. 빚 다음 탕감을 정에서는 받기도 했습니다. 시계탑 신청 전후로 수산시장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감면자는 269명. 이들의 원금 감면액만 225억 원에 이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중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국유재산 관리 실태도 부실했습니다. 캔코가 관리하는 국유지 가운데 10%가 넘는 7만 9천 필지가 무단 점유 상태였고